핫한 트렌드를 알려드립니다. 하트 벌스입니다. 네, 마니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오랜만이네요. 네, 오랜만이에요. 오늘 지난주 결방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건강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네. 불찰로 방송을 좀 쉬게 됐습니다. 죄송하고요. 아니, 저의 불찰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하실 거고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요즘에 좀 주식시장도 좀 너무 오락가락하고 네. 어차피 오늘 말해봤자 내일 또 바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기사들을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요즘에 예견을 해서 기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주가나 그런 지수를 보고 뉴스를 만드는 느낌? 그러니까 뭐 갑자기 어느 날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공포감 때문에 주가 급락했다가 바로 하루 만에 회복을 했대. 그리고 공포가 무뎌졌대 하루 만에 이렇게 세계에서. 그러더니 또 갑자기 또 하루 만에 또 공포가 또 잠식을 했다. 뭐 이러한 뉴스가 나오는 거 보면서 뭐 어떻게 정말 주식시장이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거의 코에 걸면 코골이고 네. 귀에 걸면 귀걸이인 그런 시장이죠. 네, 그래서 어떤 이슈를 다룰까 하다가 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네, 금이 왜 오르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관련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그 금값 오르니까 52주 신고가 터치한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누면서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금이 제가 그 리포트를 막 찾아봤는데 리포트가 별로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거의 막 석 달 전 리포트, 넉 달 전 리포트가 나오는데 그때는 금값이 하락기였나 봐요. 그렇게 막 오르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뭐 금의 하락세 막 제목이 언제까지 떨어질 것인가 막 이런 식으로 리포트 제목을 뽑았는데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나서부터 리포트가 나오긴 하다 2개인가 3개 정도 제가 찾아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금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건데 금이 더 상승할 것 같나요? 일단은 지금 이러한 인플레이션 흐름도 유지가 된다면 조금 상승하는 데 무게추를 두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들은 계속 좀 올라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는 좀 봐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인플레이션 공포가 하루 만에 생겼다가 또 없어지고 이렇게 왔다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금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래도 그 금 가격 상승에 좀 불을 지핀 인물이 일론 머스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다양한 데 불을 지피죠. 그분도 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하신 분이라서 네,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분도. 네. 거의 트럼프 대통령 수준인 것 같아요. 진짜 왜 그럴까? 아무튼 그분이 어쨌든 비트코인 뭐 처분을 한다는 그런 논란 그 썰이 또 나오면서 비트코인 투심이 굉장히 악화가 됐어요. 그렇죠. 거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코인 투자자들을 열받게 만들었던 열받게? 슬프게 만들었던? 그쵸. 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아세요? 네네네 알아요. 그 비트코인이 5천만 원 선이 붕괴가 됐는데 그때도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천만 원 선 붕괴됐는데도 거기 붙어 있다는 것, 김프가 붙어 있다는 건 외국은 지금 더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만큼 비트코인이 그 테슬라 그 CEO로 인한 그런 이슈로 급락을 했는데 사실 뭐 그 사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또 주변에서 또 서포팅을 좀 했죠. 연준에서도 맞아요. 이제 좀 위험하다는 얘기도 하고 테이퍼링 얘기도 나오고 이제 다양한 이유가 또 나오다 보니까 게다가 중국에서도 맞아요. 규제를 또 때리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연타로 좀 얻어맞은 거죠. 너무 세게 몽둥이로 또 뚜까 맞다 보니까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계속해서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기관이 비트코인 최고점을 딱 기록한 날 이후에 매도를 계속하고 있대요. 비트코인 자산을 계속 축소시키고 있고 금을 그때 한 달 전쯤이잖아요. 그때 그렇죠. 계속 사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좀 기관이 좀 뉴스를 만든 건 아니까 제가 음모론이 내 마음속에 막 스물스물 막 올라오는 거.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그쵸? 좀 의심스럽지 않나요? 그쵸.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응. 그래서 이게 걔네들을 왜 미리 알고 이렇게 계속 뺐느냐, 이게 최고점인지 어떻게 알고,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 뭐 알고 뺀 것보다 걔네가 뺐으니까 떨어졌겠죠. 네. 그것도 그 대규모의 자금 유출을 시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 쪽으로 조금씩 포트폴리오를 옮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또 이제 위클리 이벤트 같은 거 보시면 위험 자산에 별표 들어가고 하는 거가 네. 조금씩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그래요? 조금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그래서 이제 증시가 조금 우리가 외국인이 왜 자꾸 빠지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위험자산 선호할 만한 요인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의 이탈이 그런 부분으로 만약 생각해서 이탈을 하는 거라면 사실 우리가 증시에 대한 대응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증시도 좀 안전한 종목 속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어차피 지수 자체가 박살이 날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제 테마, 아니면 인버스? 인버스도 괜찮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음. 이제 하락한다고 딱 그 지금 시점에서 하락할 것 같다 했으면 당연히 인버스, 고버스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물론 시장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을 수는 있지만 저는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특징주나 이슈가 워낙 하루하루마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그게 또 금방 특징적인 흐름들이 나와서 오히려 그런 종목을 짧게 치고 빠지는 게 훨씬 더 조금 좋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정말 안정적인 기업에 대한 가치 확신이 있는 건 아니고서는 요즘에는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좀 나쁘진 않다. 근데 이게 또 정확한 그냥 막 뇌동매매 절대 안 되고, 그쵸. 네, 저 절대 안 되고 급등하는데 따라가고 이러는 건 절대 안 되지만 또 봤을 때 이슈가 있는 것 같고 거래량 나오는 것 같고 난 좀 투자 매매에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좀 괜찮은 시장인 것 같아요. 그쵸.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분들이 수익이 좀 안 나가지고 속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시즌은 또 그렇지만 어차피 장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지나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결국엔 나중에 수익 엄청 많이 내시긴 하겠지만 이제 지금 장기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는 시장이긴 하죠. 그렇죠. 아유 그래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 꼭 성투하시고요. 갑자기. 아니 어쨌든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4월 FOMC 그 의사록에서도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왔고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도 그렇고 네네. 중국도 그렇고 계속 좋아지고 있고 어쨌든 이런 게 또 위험 자산의 선호 심리를 또 악화시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금이 스웨덴인가 거기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보통 스위스인가 스웨덴인가 거기서 만들어서 아시아로 보통 수출을 한대요. 아시아 분들이 금 장신구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 집도 금을 되게 좋아하고 저희 뭐 중국은 특히나 더 그렇고. 역시 금손. 네, 이제 금손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데 그 금이 수출이 계속 늘고 있대요. 수출하는 양이 그만큼 뭐 중국이든 어디든 아시아 국가에서 지금 계속 금을 사들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리포트 중에 보니까 여기 보면은 금과 은이 지금 다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금보다 은에 투자하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가격 탄력성이 더 높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뭐 아까 보니까 여기서 그 은이 친환경 재료로도 사용이 되고 하니까 맞아요. 금보다 좀 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은이랑 백금이랑 이제 뭐 자동차 네. 배기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이제 좀 이런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은장 신고도 또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은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게 약간 한계치가 좀 더 있는 편이고 아무래도 이제 금 같은 경우 장신구로는 쓰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은이나 이제 백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활용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은 있죠. 물론 상징적인 의미 뭐 그리고 이제
대체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이제 활용도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원자재적인 성격으로 네. 접근했을 때 지금 불이나 철강이나 네. 이런 뭐 목재나 이런 쪽이 엄청나게 올라간 것도 결국에는 수요가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조금 더 보시면은 이해하는 데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은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ETF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게 나을까요? 물론 뭐 은 관련된 ETF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ETF 같은 경우는 또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만만한 뭐 이제 종목으로 치면 만만한 고려아연 굉장히 덩치 크고 그다음에 가격도 크고 왔다 갔다 그렇게 크게 안 하고 충분히 대응도 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다 포함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쵸. 물론 그 비중이 크진 않아요. 음. 금과 은의 비중이 크지는 네. 않은데 그래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 테마 같은 경우는 이름만 같아도 뭐 같은 그쵸. 성씨만 해도 주가 날아가고 하니까 어차피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면은 고려아연 같은 거 워낙 유명하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연관이 있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은 좀 나오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덩치를 큰 거를 좀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물론 개별주들이 훨씬 더 탄력성은 높아요. 네. 하지만 이제 대장의 흐름을 놓치기 시작하면은 이 타이밍을 한번 놓치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추세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장의 보초병이라도 하나 올려놓고 그 다음에 보초병 세우기에는 60만 원인데 보초병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또 아시겠지만 보초병을 보내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 관심 종목이 있으면 안 봐요. 그렇죠. 안 봐요. 안 보게 되더라고요. 나 관심 종목에 있는 거 1년 전 종목이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꼭 이 계좌 잔고 안에 넣어놔야 사람이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뭐 다른 종목분들 많으니까. 이게 정부의 건의를 드리자 빨리 이제 저희도 코인처럼 0.001주도 살 수 있게 빠르게 좀 법이 개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죠? 그래서 빨리 유명해져야겠네요. 네. 아니 지나가다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 이 부분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네. 아무튼 저희가 그 금 관련주들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좀 뽑아왔어요. 네네네. 정산해강, 고려아연 말씀하셨고 영풍 그리고 MK전자 그리고 IT센 이렇게 좀 뽑아왔는데 그 정산해강 같은 경우에는 옛날 구충 유충? 네, 유충. 그거 이슈 때 그 파이프 관련 업체여가지고 주목을 받았는데 이 종목도 금 관련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20일날 50일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그러니까 20일날이면은 금 이슈가 계속 나왔을 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얘는 좀 관련이 있는 게 맞다라고 저 혼자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왜 관련이 있냐면 이 가전에서 막 남은 예전에 막 고철 하시던 그 아저씨들 그런 거 모아가지고 금속 같은 걸 빼내는 그러한 일을 좀 한다고 합니다. 기금속 같은 그런 고철의 안에 있는 금속을 재련하는 업체고 고려아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고려아연이 영풍그룹 계열사라고 하는데 영풍은 어때요? 영풍 문고다. 문고다. 영풍 문고. 네. 영풍 문고도 사실 장사가 그렇게 안 돼서 아무튼 영풍 뭐 나쁘지는 않죠. 일단 근데 종합 비철 금속 회사이다 보니까 이것도 뭐 사실 하나에 딱 국한되기보다는 원자재 그쵸 원자재 같은 움직임으로 간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둘이 흐름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룹주이기도 하고 뭐 이제 또 덩치도 있고 뭐 이렇게 약간 그 이제 또 지주 역할 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움직임이 좀 그렇죠.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 뭐 선택은 시청자님들께서 이제 좋아 보이시는 걸로. 근데 고려아연을 대장으로 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실 주가는 정말 좀 답답할 정도로 안 움직이긴 한데 그렇긴 한데 또 이제 다른 친구들이 많이 가놓으면은 그걸 또 단박에 좀 쫓아가는 움직임이 있어요. 슈팅이 한 번씩 나오는구나. 네. 물론 그 슈팅이 30%는 절대 아니고요. 한 10%에서 15% 정도. 근데 나올 때 정말 시원하게 나와요. 이렇게 호가가 한 호가당 단위가 큰데. 네, 큰데도 그렇게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한 10% 정도는 그래도 나와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럴 때 이제 물량 천천히 이제 농사 지으면서 모으다가 네. 이제 수확기 이제 확 수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탁 털고 다시 매점을 잡는 그런 관점으로 투자를 해보시면 그래도 좋은 종목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거에 대해서 네. 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좋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죠. 여유롭게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IT센이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그 IT 업체인데 금거래소를 자회사로 두고 있대요. 이 종목이 정말 금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 아닐까요, 그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거래소에 지분을 100% 갖고 있으니까 금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IT센을 매수하는 게 더 좋을까요? 금만 보다요. 금만 봤을 때 이 종목이 그래도 꽤 탄력성 있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아, 탄력이 있는 종목이요? 그렇구나. 저는 IT센을 검색하면 처음 봤어요. 진짜 이거 그래도 금리나 이런 이슈 금리 있을 때 많이 네네네 주구나. 좀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아, 예전부터 약간 그렇구나. 끼 있는 종목으로 분류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여서 아마 오래 전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은 뭐 네. 들어봤지 요 정도는 아마 나올 거예요. 네네네. 그렇구나. 그리고 왜 MK전자는 금 관련 와이어를 그쵸. 얘네는 근데 반도체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금 관련인가요? 와이어를 제작하는 그러니까 그 사실 네. 그것도 다 이제 코에 가면 코골이고 네. 뭐 엮으려고 하면 사실 뭐 못 엮을 건 없죠. 근데 뭐 IT센이나 뭐 영품 고려현 네. 이쪽 뭐 정산회가 이쪽이 좀 더 맞는 것 같고 엔게임전자도 물론 뭐 관련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 친구는 그래도 반도체 조금 더 힘을 싣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렇게 치면 뭐 고려현도 살짝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아무튼 하신다면은 저는 일단 큰 거 먼저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총률 500% 느낌으로는 이제 IT센이나 정산회가 쪽으로 보는 게 왜냐면 주가는 네. 일단은 주가가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52조 그렇죠. 신고가를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때 그 관련된 종목을 본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지금 어쨌든 이렇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줄어들고 그리고 달러도 네. 좀 약세고 네. 외국인도 계속 나가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좀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는 게 옳은 건지 사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럴 때 만약에 내가 뭐 단기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시장의 흐름을 쫓아가기 힘들다. 그리고 사실 뇌동매매를 좀 해야 되는 시즌이긴 해요. 왜냐면은 이 주가가 제가 탄력적이고 이슈가 되는 종목을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물론 그게 뭐 20%가 넘어가는데 그걸 사면 안 되겠죠. 그런 거는 사실은 상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그렇겠지만 7에서 한 10% 정도 좀 상승했을 때 정도 돼야지 우리가 찾아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쵸. 그럴 때 이제 딱 같이 들어가서 이 흐름을 타는 정도는 좀 되셔야 되거든요. 물론 뭐 올라갔다 무조건 사면 다 혼나요. 엄청 혼납니다. 누구한테 혼나요? 주식 시장은 혼납니다. 네, 돈줄 나요, 돈줄? 그렇죠. 돈줄 나죠. 엄청나게 수업료를 내면서 돈줄 네. 나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사실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봐도 괜찮은 시장인데 만약에 나는 그런 게 좀 자신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진짜 밑바닥에서 좀 턴어라운드하는 종목군들 농사로 진짜 조금씩 그 현금을 많이 보유하시고 조금씩 매수하시면서 시장에 너무 참여를 안 하지는 않지만 또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뭐 작년 3월처럼 뭔가 타 왔을 때 돈을 바로 갖다 부을 수 있는 혹은 이제 보통 오버로드라고 많이 해요. 정찰병을 이렇게 다 깔아놓고 시세 터지는 거에 불타기 해가지고 빠르게 먹고 나오는 그런 쪽으로 좀 트레이딩으로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맞다. 그리고 단타로 대응하지 않으면 사실 한번 요즘에 조정하기 시작하면 15에서 20%는 금방 나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에서 만약에 내가 돈을 다 몰빵이 들어가 있으면 대응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생 스트레스 받습니다, 진짜로. 그냥 매도까지 딱 걸어놓고 그쵸. HTS 뭐 삭제해야지. 그 안 봐야지 뭐 주식과 잠시 이별해야지 뭐. 90일 동안 스톱 걸어놓고 잠시 이별해야죠. 3개월 동안 가능하기 때문에 뭐 증권사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제가 예전에 그 쩔룩이한테 호되게 당해가지고 1년 동안 고생했다가 수익으로 나왔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그 뒤로 다시 처음 안 봐요,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났나요? 아니요, 적게 나진 않았어요. 진짜요? 네, 아니 많이 나온 것도 아닌데 근데. 보통 쏘쏘 2살일 때
아, 두 자리 네, 때. 네, 네. 잘하셨네요. 두 자리 때면 뭐 정상방한 거죠. 1년을 기다렸는데요. 제가 억장이 무너지지만 이게 어디냐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본전을 지킨 것만 해도 네, 엄청납니다. 맞아요. 엄청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화이팅! 저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역시 정보 필승이라는 걸 또 깨닫게 되네요.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좀 길어지지 않았을까요? 괜찮습니다. 일단 네. 이게 좀 모처럼이니까. 그렇구나. 제가 아닙니다. 이러면 궁금해. 저점에 있는 종목 좀 눈여겨보라 했잖아요. 아, 그래서 네네. 오늘 좀 눈여겨본 종목이 삼성전기예요. 삼성전기 그렇죠. 많이 돌렸죠. 네, 굉장히 많이 눌렸더라고요. 근데 개인 투자자 분들만 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기관이랑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 개인들 사고 있는데 지금 너무 저평가고 그쵸. 어떻게 해야 되나? 삼성전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저도 삼성전기 좀 눈여겨보고 있긴 해요. 그래요? 차트 모양이 저희 지금 처음 말하는 겁니다. 네. 차트 모양이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있고 이제 전라인 삼성인데.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MLCC 전망이 되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담아보는 관점을 좀 잡아가긴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전 라인대를 뚫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번 더 구덩이 파거든요. 한 번 더 구덩이 팔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정책을 하나 보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움직임들 보다가 이제 아예 윗라인들 좀 올라와서 이제는 뭐 좀 시장이 안 좋아도 이 라인 안 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이제 좀 비중을 실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괜히 이 지금이 완전 저점이다 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베팅을 해서 반등이 나오면 너무 땡큐인데 그 상태에서 이제 침몰하면 이제 잠수함을 타야 되기 때문에 거의 회저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물상자 찾으시려면 꽤 오래 밑에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보자. 그렇구나. 삼성전기는 조심하자. 근데 종목은 되게 좋아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 요즘에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좀 해볼 종목들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또 이렇게 틈틈이 관심 있는 거 여쭤볼게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제 또 눈여겨보는 게 엔터주거든요. 다음 하는 엔터 쪽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엔터 추천했거든요. 진짜요? 네. 같은 방송인 것 같은데? 뭐 들으셨나요? YG요? YG. 네, YG 얘기했습니다. 지금 뭐 하이브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SM은 지금 좀 단기적으로 올랐고 JYP도 조금 올랐는데 지금 하이브랑 어떻게 보면 YG 같은 경우 좀 덜 올랐고. 저 YG 좀 보고 있어요. 저 YG. 와. 이제 막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근데 올라가지 않을까. 여러분들 뭐 YG 좋아하시나요? 블랙핑크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제 3분기에 다 컴백하면서. 그죠. 완전체 컴백. 그렇기 때문에 그쵸. 2분기에 좀 사야 나지 않을까. 그리고 온라인 뭐 콘서트도 있고 그다음에 뭐 로제 일단 먼저 와서 하는 것도 있고 뭐 트레저도 있고 리사도 있고. 리사도 저 있고. 리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많죠. 많기 때문에 일단 뭐 워낙 앨범이나 이런 게 대박 났고 그다음 뭐 확자 전환도 했고 그렇죠. 좀 그리고 다른 3사들이 가다 보니까 또 이제 무시도 당했고. 안 돼요. 여기까지는 말해요. 다음 시간에 말해드리란 말이에요. 저희 다음 시간에 그러면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 3사라고 하면 아니고 요즘 4사 아니에요? 4사에 빅히트. 빅히트 이제 하이브까지 네, 4사. 하이브까지 해서 4사로 또 오늘 방탄소년단이 컴백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네. 하이브. BTS가 컴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슈를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정리할까요? 네. 금이란? 금이란 소중하다. 갖고 싶다. 금은 골드바가 최고다. 골드바. 네.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요. 우리가 자산가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렇죠. 네, 자산가들은 다 골드바 사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저도 금두껍이 좀 사야 되는데 사서 모아놔야 되는데 참. 어쨌든 여러분들 금두껍이 100마리 모을 수 있을 정도로 저희 주식으로 꼭 성공합시다. 네. 저희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엔터로 한번 돌아올게요. 네. 핫한 트렌드를 알려드린다. 하트! 이거 아니죠? 맞아요. 그래요? 안녕!